자, 이제 그럼 특징주 흐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최고의 관심 종목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정규 거래에서는 0.4%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직후만 하더라도 뭐 한 0.4%요 정도 오르는 거 제가 확인했었는데 들어오기 직전에 봤더니 상승폭을 꽤 많이 늘렸더라고요. 한 4.45%까지도 확대하고 있는 거 보고 이제 들어갔는데 자, 일단 실적을 보자면 매출액 전년 대비 37%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43억 2천만 달러 기록을 했는데요. 이 매출액에 대한 시장의 예상치의 이 밴드가 사실은 너무 컸어요. 뭐 약간 보수적으로 본 애널들은 약 241억 달러, 긍정적으로 본 애널들은 247억 달러. 뭐 이러니까 사실 뭐 어디 기준 하면서 나온 이게 전망치들이 너무 좀 이렇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밴드를 다 적어놨는데 그냥 각각의 평균들을 또 평균 낸 걸 대충 따져보면 한 240, 한 4억 달러 정도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면은 예상을 조금 밑돌았거나 뭐 그 수준의 매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년 대비 37% 증가하니까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테슬라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우리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 50%이 얘기는 오늘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목표치에는 미달한 성장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조정 EPS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은 뭐 거의 반토막 난 수익성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어떤 예상을 웃돌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주목했던 게 이 마진이잖아요. 테슬라가 계속해서 차량 가격을 인하를 하면서 이게 결국은 이제 마진폭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였는데 사실 4분기에는 자동차 값 인하가 12월 초에 약 한 달 정도 있었던 그 정도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본격화된 거는 사실 1월부터이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은 분명히 마진이 더 많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 달 정도 인하가 좀 본격화됐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문에서의 총 마진이 25.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5분기 만에 최전치를 기록을 했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28.4%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차량 인하가 본격화되는 올해부터는 이 마진이 17에서 22%까지도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보면 별로네 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월가에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보고서들을 좀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물량 증대로 가야 된다. 결국은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지금 경기 위축이라던가 이런 물가 상승들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마진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물량 증가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전략 괜찮다라고 또 평가를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갑자기 시간 외에서도 상승폭을 늘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니까 그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테슬라에서는 여전히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 50% 이거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빠르게 생산량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사이버 트럭도 생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AT&T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KT 같은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은 6.6%나 급등을 했습니다. 뭐 이슈를 좀 보니까 역시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조정 EPS는 뭐 약간 웃돈 정도. 그러니까 실적은 그냥 뭐 예상에 부합하는 그냥 똔똔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지? 시장에서 주목한 것은 잉여 현금 흐름이었거든요. 봤더니 이 4분기에 141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이게 예상치 138억 달러였으니까 더 잘 나온 겁니다. 그리고 2023 올해에는 160억 달러 우리 잉여 현금 흐름 창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상치가 162억 달러니까 근데 16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냥 부합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잉여 현금 흐름이 AT&T는 왜 이렇게 중요해? AT&T 대표적인 배당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서 얘들이 사실은 잉여 현금 흐름이 좀 꼬이고 계속해서 전망치 낮추고 가이던스 낮추고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배당 준다 안 준다 내기도 하고 뭐 이랬던 만큼
그래서 얘네는 이 잉여 현금 흐름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배당에 재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상치를 웃돌거나 부합하는 현금 흐름을 창출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매우 반기고 있고, 회사 측에서도 이제는 배당에 대해서 우리가 배당 약속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 보잉입니다. 항공사 제조 기업인데, 제작사인데, 이 기업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얘도 실적을 발표해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매출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치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35% 증가를 한 성과를 좀 냈습니다. 문제는 조정 EPS인데요. 완전 쇼크였습니다. 어닝 쇼크. 시장에서는 한 27센트 수익 내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웬걸 마이너스 1.75, 그러니까 손실을 기록을 한 거거든요. 적자를. 보잉 어떻게 된 거야? 니들 요즘 항공 많이 인도하고 있잖아. 봤더니 이 공급망 문제에 따라서 좀 비정상적인 비용 지출이 상당히 좀 많았고, 노동력도 확보가 어렵고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이래저래 비용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을 많이 밑도는 쇼크 수준의 EPS를 내기는 했는데, 역시나 또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보잉이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 외 거래, 개장 전 시간의 거래에서는 거의 뭐 5%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숫자만 딱 보면은 너무 충격이잖아요. 그랬는데 역시나 시간이 흐르면서 낙폭 줄이다 결국은 상승세로 돌아선 건데, 그 이유는 역시 얘네도 잉여 현금 흐름이 이제 긍정적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4분기에 31억 달러 창출을 했고 예상을 웃돌았고, 올해도 전체적으로 3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이제 예상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이게 지금 2018년 이후 최대의 현금 흐름이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뉴스코프와 폭스입니다. 언론 재벌로 알려져 있는 루퍼트 머독이 공동회장으로 있는 기업들이죠. 요 밑에 있는 언론사들이 뭐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다우존스, 그 안에 이제 마켓워치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뉴스코프, 폭스 뭐 이런 게 다 요 소나기에 있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이제 뉴스코프와 폭스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루퍼트 머독 요 회사 측에서 작년 가을인가, 제가 그래서 이거를 특징주였나 주목 이기업인가 해서 다뤘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 두 개사에 대한 인수 합병 추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한 9월, 10월 요맘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요거를 철회하겠다는 소식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일단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주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니들 합병해버리면 자산가치 제대로 평가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반대를 했고,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최종 확정을 한 겁니다. 철회하기로. 그러면서 뉴스코프는 5.7%, 폭스는 2.5% 상승을 했습니다.